안녕하세요. 황혼실화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이 버거울 때가 있죠.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하늘은 나에게만 왜 이러는 건지, 원망 섞인 물음을 허공에 대고 울부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올해 56. 이제는 나이 밝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가 되었네요. 2번의 결혼, 2번의 사별. 누구는 그러더군요. 지질이 복없는 년. 또 누구는 남편 잡아먹은 년.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두 번째 남편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에 처음 과부가 되고 42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의 원망 어린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죽였어. 네가. 장례식장에서 쓰러지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망치다시피 연고가 없고 최대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요. 짐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터미널로 가 당장 내키는 곳으로 표를 끊고 그렇게 저는 지금의 이곳에 살게 되었지요. 살고자 간 게 아니었기에 처음엔 그저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다 싶으면 속을 채우고 그렇게 살다 시간이 흐르겠지 싶었습니다. 산다는 게 참 재밌죠. 돈이 떨어지니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일을 하다 보니 또 인연이 생기고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두질 않더군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 슈퍼 할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서울이요. 혼자 왔어? 여긴 일자리도 없는데. 그냥 좀 쉬려고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절 아래 빈 가게 주인을 소개해 주셨죠. 여기 빈지 오래됐는데 식당이라도 해보지 않겠어? 월세 싸게 해줄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곤 밥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백반집.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여기 길은 알아? 이거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 겨울 되면 추울 텐데 이불 여분 있으면 갖다 줄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절에 다녀오시는 보살님들이 단골이 되어주셨고 등산객들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백반이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이 마을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살리는 거더라고요. 죽고 싶었던 제가 다시 살아난 건 이 마을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새 오고 가며 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음 한편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제 곁에 둘 용기는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이미 제 삶에서 지워버린 단어였으니까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인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님이라곤 점심때 다녀간 보살님 2분이 전부였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색 승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절 근처 백반집이다 보니 스님들이 종종 들르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손에는 낡은 가방까지
스님이 저렇게 짐을 들고 다니나? 식사 될까요? 네, 앉으세요. 남자는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과 국, 반찬들을 정성스레 차려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슬쩍 그 사람을 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 가시는 걸까? 남자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그런데 음식을 참 복스럽게도 드시더군요. 나도 모르게 더 챙겨주고 싶을 정도로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제가 먹으려고 따로 묻혀둔 도라지나물을 조금 담아냈습니다.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물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정성스럽게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10,000원짜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또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석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보따리와 낡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나서는 그 뒷모습이 왠지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대부분 손님 발길이 드문 시간이었죠. 그런 터라 저는 아직 장사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드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난번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손을 씻고 물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어머님이세요? 예,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남자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히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할머니 귀 가까이에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백반 2그릇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 앞에 반찬 그릇들을 하나하나 가까이 당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입 모양을 크게 하며 말하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나물 한 점을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네. 그죠? 잘 드시니까 내가 다 좋네. 남자는 할머니 숟가락에 밥을 떠서 올려드리고 반찬도 집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왠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와 남자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남자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어머님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더 이상 스님은 아닙니다. 그는 삭발한 머리를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습은 아직 그대로지만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 오랜 시간 절에 있었는데 이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돈을 좀 벌어보고자 해서 어머님이 집에 혼자 계셔야 하는데 오시면 식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식사값은 제가 그날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끼니를 거르실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에이, 무슨 은혜까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받는 게 당연하죠. 저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특별히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남자가 할머니 귀에 대고 크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 잘 먹어. 그렇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11시쯤 되면 식당 문을 여셨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자리에 모시고 물을 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 그런지 괜히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은 되직하게 끓이고 나물은 부드럽게 무쳤습니다. 도토리묵도 얇게 썰어서 내드렸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 나이쯤 되셨을까? 저도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할머니는 밥그릇을 다 비우시더니 바로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자리가 돈인데. 어머니, 의자 많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저는 할머니를 말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하나를 깎아서 접시에 담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후식이에요. 아이고, 이것까지. 할머니는 미안한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할머니 앞에 배를 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는 배를 한 조각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귀 가까이에 대고 크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입에 뭐가 제일 맞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호박이 좋아. 호박이요? 응. 호박죽, 호박나물. 다 좋아.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어머님, 제가 호박죽 잘해요. 그렇게 할머니는 굽은 등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 일어나셨습니다.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네. 연신 그 말씀만 하시며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가게 밖에 나와 할머니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막 시작하려는데 딸랑, 어서. 고개를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태 본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회색 승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검은색 점퍼, 그리고 모자까지 쓰고 삭발한 머리를 가리려는 듯 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좀 늦었네요. 남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미리 계산해 놓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셨나 봐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맡겨주셨으니 해내야죠. 남자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어머님은 오셔서 식사 잘하시고 가셨어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잘 드시던가요? 네, 다행히 오늘도 입에 맞으셨는지 깨끗하게 드셨어요. 다행입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호박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그 남자를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11시쯤 되면 어김없이 오셨어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가게 문을 여시면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맞이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호박죽을 끓여드린 날 할머니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며 말씀하셨죠.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습니다. 고독하게 혼자 지내셨을 할머니가
말벗이 생기니 조금은 신이 나셨을까요? 할머니의 말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옛날 시집살이 하던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할머니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귀가 어두운 할머니 옆에 바짝 앉아 크게 대답해드리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쯤이면 그 남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얼굴로 오시더니 점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어머님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렸는데 정말 잘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매일 저녁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녁 8시쯤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그가 왔습니다. 오늘도 어머님 잘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꼬르륵 하고 그의 배에서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기, 식사하셨어요? 아, 아직? 원래 집에 가서 먹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녁을 매일 안 드신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금방 차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앉아 계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네. 곧 들어갈게요. 상을 차려내오며 혼자 먹게 두기가 그래서 저도 슬며시 앞에 앉았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건설 현장입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당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데 언제부터 절에 계셨어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2에 군대 다녀와서 바로 출가했습니다. 그럼 거의 30년을? 네, 그렇게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절에서 보낸 사람이. 그런데 왜?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환속을 했는지, 왜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지. 여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시집가서 이민을 갔습니다. 연락은 되지만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없이 반찬 그릇을 남자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더 드세요. 남자도 그 그릇을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등이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칫했고 저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이었을까요? 남자가 먼저 손을 거두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귓불까지 붉어진 얼굴로. 아니요. 저도 황급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저 손이 닿은 것뿐인데 이렇게 오래 여운이 남다니.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던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저기,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저는 장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연아예요. 김연아. 도은 씨는 잠시 제 이름을 되뇌더니 물었습니다. 연꽃이네요. 좋은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서로 이름은 알았네요. 네. 그동안 인사만 드리고. 도은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도은 씨와 할머니를 매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11시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도은 씨는 저녁 8시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어머니 식사비를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 할머니 한 분과 50대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반찬 그릇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너,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어?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두 번째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잘 지내셨죠?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지내? 내가 잘 지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죽여놓고 어머님, 입 다물어. 누가 네 어머님이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러지며 저를 저주하던 시어머니, 네가 우리 아들 죽였어. 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지질이 복없는 년, 남편 잡아먹은 년,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그릇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은 씨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자식 잃고 피토하는 심정 어찌 말로 다 설명하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 잃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댁 자식만 자식입니까? 사람 면전에 두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노려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알아? 부정 탄다, 부정 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방까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괜찮아.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당신 죄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뭐하러 여태까지 죄인처럼 살아. 사람, 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8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도은 씨였습니다. 도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제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따뜻할 때 드세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오늘 하루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세요. 저는 도훈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는 게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훈 씨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세상 참 잔인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웃었다 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걸 또 뺏어가네. 한참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 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도훈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피지 않아요. 저는 도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연아 씨가 겪으신 그 어두웠던 시간들, 2번의 사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도훈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 연아 씨를 피워낸 진흙이었던 겁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저는 도훈 씨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니. 도훈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붕어빵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냄새, 달콤한 팥향기가 이리도 향긋할 줄이야. 아니, 사실은 이 순간 자체가 향긋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도훈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를 살짝 움츠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치셨어요? 아, 현장에서 자제의 어깨를 좀 어디 보여주세요. 저는 도훈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아 씨. 가만히 계세요. 저는 약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파스가 있었습니다. 옷 좀 내려주세요. 아, 도훈 씨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어깨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제가 손을 뻗어 어깨를 살펴보는데 멈칫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아프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스를 붙이려는데 도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의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아 씨, 도훈 씨가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크고 넓었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훈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분명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더욱이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훈 씨도 눈치챈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도훈 씨가 황급히 셔츠 단추를 채웠습니다. 네.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도훈 씨는 도망치듯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저는 어느새 할머니 반찬을 따로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전이니까. 이건 소화 잘 되는 무나물이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그가 왔죠. 저는 그 시간을 어느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그가 사오는 군것질거리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지어지는 눈가주름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죠. 그러다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은 씨가 옛날 통닭을 한 마리 포장해 왔어요. 마주 앉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은 씨는 쉰하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는 걸. 누님이셨네요. 도은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도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에이 무슨. 누님,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도은 씨.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도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아 씨. 네. 사실 절에 있을 때 스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이 든 여자가 제일 좋다고. 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몸도 알아서 잘. 도은 씨. 농담입니다. 도은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담입니다. 뭔데요? 제가 연아 씨를 사랑하나 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은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5살 차이가 뭐 대수입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도은 씨, 오히려 누님이 더 좋은데. 도은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도은 씨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은 씨, 수행할 때 배웠습니다. 뭐요? 좋은 인연은 놓치지 말라고.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연아 씨, 혹시? 네. 제가 서툴더라도 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저도요. 오래됐어요.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도은 씨 품에 안긴 채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집에서 아침을 먼저 차립니다. 늘 혼자 먹던 아침밥은 가게 주방 안쪽으로 앉아 물 말아 먹던 게 다였는데 이제는 셋이 둘러앉아 따뜻한 찌개에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도은 씨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아드립니다. 연아야, 너도 많이 먹어. 할머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십니다. 이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식당 준비에 아침 차리기 번거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따뜻한 봄날을 지내는 중입니다. 삶의 이유도, 삶의 낙도. 조금은 늦었지만 이리도 한 번에 크게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연아 씨, 웃어요. 지금처럼. 늘 웃어요. 도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늘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모습 보는 게 가장 행복해서 그래요. 도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매일 먹는 아침 밥상, 이게 가족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리도 웃음이 나냐고. 네, 행복합니다.
두 번의 사별이라는 아픔 뒤에 찾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매일 느낍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어 나를 녹였고 지난 세월의 고통들이 결국 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무서웠습니다. 또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또 누군가 떠나가면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을까봐. 하지만 도훈 씨는 조용히 제 곁에 머물렀고 할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도훈 씨가 밤늦게 일 마치고 오면 따뜻한 국밥을 끓여놓고 기다립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그가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할머니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말벗이 생기고 며느리 같은 사람이 생기고 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시니 얼굴에 생기가 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이 복받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 전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죠.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말하셨어요. 그땐 제 탓을 하면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고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56의 나이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행복이 뭔지,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도훈 씨와 저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 도훈 씨가 제 손을 꼭 잡는 그 순간,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분명 옵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